자, 3부입니다. 3부. 글을 한번 이제 써보는데, 뭐, 저는 사실 뭐 매일 하는 일이에요. 매일 생각이 날 때 거의 하는데, 그러니까 일기처럼 뭐 매일 하는 거라기보다는, 어쩌면은 그냥 이런 걸 한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싶을 때 쓰는 그런 종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건 좀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익숙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원래 볼펜으로 써야 되는데 다이어리에다가 볼펜으로 써야 되는데 분량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글을 좀 써보죠. 주제는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놨는데 좀 결론에 이제 도달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내 결론은 그러니까 정해놓긴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글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카메라도 있는데 한번 켜놓고 얘기할까?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냥 하고 예. 자, 이제 제목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요. 글을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일반적으로 다들 경험해 봤었던 그런 일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또 이제 3학년 때 고3 때 근데 나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겪었었던 그런 공감대가 좀 없다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어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대학에 뭐 여길 가야 돼. 너는 성적이 이러니까 여기를 가. 뭐 이러한 게 없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나도 관심이 없었고, 나도 그 대학에 대해서 좀 화면을 보고 얘기할까요? 나도 이제 관심이 없었고, 또 선생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에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보여서 너 공부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너는 뭐 성적이 이러니까 여기 가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관심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글을 쓰는 것이 이런 제목의 글을 쓰는 것이 글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험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지도 한 20년도 넘었어요. 20년도 더 넘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르겠죠. 아마도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내가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내 친구들도 그렇고 애들이 결국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뭘 위해서 이거를 했던 거였다. 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몰랐었던 것 같아. 예전에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최근에서야 그냥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굳이 그거를 생각할 이유도 없었어.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제 막연하게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일 때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이제 보였고, 근데 뭔가 이제 직업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또 기본적인 뭔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대충 보이잖아요. 내 생각이 이제 거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도 결국엔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을 입학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예,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다, 자기들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 본인은,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어떤 데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글쎄 취업률을 잠깐 보면은 청년 취업률을 한번 보죠.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근거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을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전체 그 평균이 지금 2023년 7월인데, 요거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예. 자,
나오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이렇게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고용률, 취업률 검색하니까 고용률이라고 나오네요. 전체 63.2%예요. 근데 이게 그냥 성별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연령별로는 이제 나와 있지가 않은데 연령별 이제 고용률 여기 있네요. 연령별로 20대에서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20대, 29세가 21.6% 네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나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또 하나 고용률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률이라는 게 있을까요? 졸업률? 그 학력 전체 학력 대졸 이상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까? 뭐라고 졸업률 이런 게 있나? 졸업률? 이게 아닌데 그죠? 이게 아니라 방송되는 뭐 졸업하기가 이미 뭐 어려운 거라서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왜냐면 왜 그거를 조사하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거나 혹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돈을 내가 학비를 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한 건데 투자를 해놓고 손해를 본 거죠. 근데 결국에 돈을 번 누구예요? 돈을 번 건 누구예요? 결국에 사람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번 거잖아요. 내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대학교 관계자들이겠죠? 대학교 관계자들.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거다. 결국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영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대학이라는 곳이. 뭐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내가 이거를 이제 돈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서론을 쓰고 또 근거를 제시하면서 결론은 뭐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이제 러프하게 이제 그렇게 한번 글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요. 학생은 이렇게 해야 돼. 학생이 주어가 된다. 선생님이 주어냐, 학생이 주어냐. 일단 뭐 학생은 그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 교육을 고등학교 때까지인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이라는 말이 뭔가 좀 맞았구만. 의무 교육 을 많은 학생. 근데 많은 학생이 아니라 그냥 전부죠. 예. 근데 학생이라는 게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네요. 그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국민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받는. 그죠? 이게 맞죠? 학생이라는 개념이 대학생도 학생이고 뭐 학원의 학생도 학원이고 아니 학생이고 그런 거니까 좀 정의하기가 좀 불분명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0대 이하 국민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전체 그 제도로서 얘기를 해보죠. 그럼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체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제 개념을. 자, 그런데 대부분 고등학생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고등학교의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자, 고등학교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내가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고등학교 종류. 그러면 무슨 여기 이런 데 나와 있네요. 이런데 영재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잘 몰라. 관심이 없어가지고 일반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이렇게 굉장히 많죠. 종류가 종류가 많죠. 이거를 굳이 내가 뭐 어떤 이제 과제 제출용으로 쓴다. 그럼 이거를 한번 다 나열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일반 고등학교, 학교, 그다음에 뭐 특수 목적 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자율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등 다양한 쪽의 고등학교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학생을 대학교의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에 있다. 뭐 반면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학교도 있겠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에 이렇게 써준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고등학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학생을 대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자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나온다. 그죠?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애들을 그저 부터가 아니라 에게 이렇게 해서 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써줘도 자연스럽겠네요. 이런 행위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대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행위는 고등학교 선생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면담을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과 면담을 해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거나 혹은 그 선생님의 판단으로 대학교를 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잖아요. 대충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담을 해서 이제 너는 성적이 이러니까 이 대학교에 가. 아니면 너가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너 이 대학에 못 가니까 이런 대학에 가. 아니요, 나는 성적이 이러니까는 난 이 대학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대학교를 선택할 선생님의 판단으로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좀 이게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선생님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은 학생과 면담을 해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 있거나 선생님의 판단으로 대학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게 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 본인을 위해서 학교를 추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어떤 자신의 그 저기죠 업무인 거죠. 업무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추천하는 학생의 학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그죠? 맞죠? 이런 역할은 학생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선생님 본인에게도 중요한 과정. 그죠? 지금 제목 자체가 이미 선생님이 학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포커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을 포커싱하고 있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선생님 본인에게도 중요한 과정이죠. 학생과 면담해서 학생에게도 선생님 본인에게도 일단 요거 한번 저장 한번 해놓고 가자. 이런 역할은 학생에게도 큰 역할을 미치지만 선생님 본인에게도 중요한 과정이. 왜냐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과정, 선생님 본인에게도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그 예나 왜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이게 선생님한테 중요하냐? 왜냐면 선생님은 학생을 대학에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예,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을 대학교에 얼마나 잘 보내느냐, 많이 보내고 많이 잘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 능력을 평가받는다. 그쵸? 선생님이 학생을 대학교에 많이 보내면은 야, 이 선생님 능력이 있으니까 뭐 대학에 잘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 학생 본인하고 본인이 또는 그 학생 가족이 원하는 학교에 잘 보내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결국 선생님은 평가를 통해 인정받게 되고 어떤 그 성과 통해서 결국 선생님은 결과를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게 맞잖아요. 순전히 선생님에게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선생님은 결과를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게 된다면 그러면 단순히 성과만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를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되겠죠. 결국 선생님은 결과를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게 돼. 이 과정은 그 선생님의 지위나 권위를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큰 역할을 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고3을 맡는 담임 선생님이 뭐 이러한 그 주요한 목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죠?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거 만약에 대학을 못 보낸다. 그러면은 물론 선생님 책임은 아닐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공부를 하는 거는 그 학생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대학을 못 가더라도 선생님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무슨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하여튼 그래서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 선생님은 학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자신의 어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생계와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의와 지위를 유지를 못한다면, 이게 자신의 어떤 그걸 잃어버리는 거잖아. 잃어버리면은 뭐 학교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사립 학교에 뭐 그러한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좀 보기 드물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보내는 것이 자신의 어떤 생애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학생에게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이. 근데 왜 이제 표면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결국에는 돈만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봐야 결국 뭐 일도 안 하고 실업자, 미취업자, 취업 준비생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대학교를 나온다 해가지고 다 취업이 잘 되거나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것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교를 어쨌든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이제 특수 목적, 그러니까 흔히 예전에 얘기했던 이제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취업을 시키는 것이 좋은 거다. 그것도 결국에는 일단 그게 학생이 취업을 가든 대학교를 가든 어쨌든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결과인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룬 거니.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데 선생님의 그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 생애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게 생계와 어,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생애는 결국에 뭐 생계이다. 이렇게 또 참고적으로 좀 약간 이런 뉘앙스를 좀 얘기를 해줘도 되겠. 그래서 학생에게도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이. 근데 학생에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생에게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뭐 의대를 가든 뭐 어디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그러는 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엔 학교를 나와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일부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딱히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대학교를 가도 되냐 안 가도 되냐 이거를 묻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대학교에서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그렇죠? 많이 노력하잖아요. 지금 뭐 무슨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아이패드를 준다든지 뭐 등록금을 뭐 면제해준다든지 전액 장학금을 준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오게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집하기 너무 힘들어. 요즘 대학교가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교에 입학생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많은 노력 이게 좀 빨간색이죠. 빨간 줄이죠. 큰 노력을 한다. 뭐 그래요. 해볼게요, 이렇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교에 입학생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입학생이 부족하다는 거. 부족하게 되면 학교는 결국에 재정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결국 재정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이라는 말이 결국에 이게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건 뭐 다 생략이 돼 있어요. 재정 문제는 결국에 재정 문제에 경험을 한 학교는 겪는다. 학교가 뭔가 이게 인격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이렇게 나중에 볼 일이 있을 것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거야. 아, 이게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수정을 하면 돼요. 학생이 부족하게 되면 학교는 결국에 재정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그쵸,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를
경영하는데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 못하게 된. 왜냐면은 학교 운영비에는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운영비는 뭐 교수, 뭐 학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교수와 직원의 급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장학금 이런 거나 사업 같은 거, 어떤 학교 사업에 쓰인 이러한 운영비는 학생의 등록금으로 돈과 수업료로 구성된다. 따라서 학생이 입학하지 않으면, 따라서 학생이 없으면 이렇게 운영비가 없어서, 따라서 입학생이 없으면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다. 그렇지, 이게 현실적인 이유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사회보다는 좀 세상이라고 할게요. 세상에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학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학생을 유치해야만 교수와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고 학교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고, 결국 학생은 돈이다. 네, 맞잖아요. 결국 학생은 돈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거다. 선생님이 학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뭐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대학교하고 어떤 그 연결이 직접적으로 돼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보내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신도 뭐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 대학교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결국 학생은 돈이.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학생은, 그러니까 교직에 있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뭐 교수자나 직원들이 자의 위치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학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대학교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학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이미 있잖아요. 이 사회는 포화 상태예요. 사회는 인재들이 가득한 포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학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유치하려고, 그들이 결국 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이와 결국 경제를 흐르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발생. 뭐 흔한 예로, 뭐 지금 예로 들 거는 아니지만 뭐 미리 썼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잼버리도 그 참가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부당 이득을 얻기도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부당 이득을 얻기도 한 것이다. 이거는 뭐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네, 그냥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었, 뭐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좀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오늘날 그 대학의 어떤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축소된 개념이에요. 축소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배운 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거를 취업하지 못하거나, 그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이렇게 대학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서 축소되고 있다. 학생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지 못하거나, 그것과 전공과, 이렇게 써줄게요.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돈이 되는, 즉 돈이 즉각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에서 배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할 것을 권유한다. 좀 순화시킨 거예요. 권유한다라는 말은. 권유한다 말고 강요한다.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할 것을 왜냐하면 그 학생 본인이 아닌 학생을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본인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를 통해 어떤 자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고 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 역할은 퇴색되고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전락. 그죠? 문장이 좀 길어요. 길긴 하는데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고 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지만 양성해야 하는 곳이지만 이제는 그 역할은 퇴색되고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전락. 그죠? 따라서 이제는 따라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어떤 배움의 질도 어떤 이제 그 공개된 것보다 질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의 틀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대학교가 늘어질게. 따라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라는 것은 그냥 그 누구를 망라하고 그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통해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마무리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지금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쓰죠. 결론은 학생을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로 바라봐야 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됐죠? 그러면 이제 여운을 남기는 그런 글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2장 정도 이렇게 썼는데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썼습니다. 요런 글쓰기 나의 주관이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쓴 거죠, 글을.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제 맞춤법 검사를 해서 틀린 것이 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요거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결론은 이제 돈이라는 것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마무리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또 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제시를 하려면 뭔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뭐 두리뭉실하긴 해요. 그 제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좀 두리뭉실하지만 어쨌든 뭐 뭔가 제안한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등 다양한 목적의 고등학교가 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학생을 대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학생을 대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행위는 고등학교 선생님에게서 나온다. 선생님은 학생과 면담해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있거나 선생님의 판단으로 대학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은 학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선생님 본인에게도 중요한 과정이죠.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생을 대학교에 얼마나 많이 잘 보내는지에 따라서 능력을 평가받는다. 결국 선생님은 결과를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게 된다. 이 과정은 선생님의 지위나 권위를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자신의 생애와 관련이 있고 학생에게도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생계이다. 대학교에서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교의 입학생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입학생이 부족하게 되면 학교는 결국에 재정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재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를 경영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운영비는 학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교수와 직원의 급여, 장학금, 학교 사업에 쓰인다. 학교 시설의 운용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운용을 위한 비용. 이런 운영비는 학생의 등록금과 수업료로 구성된다. 따라서 입학생이 없으면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한다. 학생을 유치해야만 교수와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고 학교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다. 결국 학생은 돈이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교수나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학생을 모집하려고 한다. 대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이다. 사회는 인재들이 가득한 포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학생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유치하려고 한다. 모든 것들이 이와 유사하다. 결국 경제를 흐르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있으므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잼버리도 참가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 대학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서 축소되고 있다.
학생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지 못하거나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한다. 즉 즉각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건 일을 한다가 맞았는데 일을 찾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찾는.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에서 배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할 것을 강요한다. 왜냐하면 학생을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고 더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곳이지만 이제는 그 역할은 퇴색되고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불필요한 곳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배움의 질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의 수를 줄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대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전해야 하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학생을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로 바라봐야 할 때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뭐 첫 시간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